생략하고요. 오늘은 이제 본 강의 사진가와 열알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열알기를 뭐 잘은 모르셔도 들어보셨죠? 네. 예, 요즘 교과서에도 나오고 우리의 조선시대의 유명한 고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은 몰라도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열알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이제 늦게 열알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사진 작업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작업한 지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한 10년 정도 걸려서 이걸 했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죠. 예, 주로 우리 열알기라면 여러분 대충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사신단들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연행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4번 내지 5번 정도 중국 사신으로 갔어요. 그 당시 수도가 영경, 지금의 북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행기라는 제목 비슷한 이름으로 많은 사신분들이 갔다 와서 글을 남겼죠. 이게 기행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는 보고서 형식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연행기 중에서 하나가 열알기라는 책이라는 거죠. 예. 이게 열알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연행기가 있는데 그 중에 연암 박지원이 쓴 연행기가 열알기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수많은 연행기 중에서도 왜 열알기가 그렇게 유명한 것인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간단히 연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낸 건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몰라서도 책을 내가 한 서너 권 갖고 왔습니다. 예, 많이 구입하셔도 되고요. 예. 이건 이제 제 모습입니다. 이 연행기를 열알기 과정을 쭉 곱아가면서 제가 이제 찍었는데 제 모습도 이제 한 장 넣어서 그래서 내 사진가의 모습이 이런 심정으로 이런 모습으로 작업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연암 박지원이 모습입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240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 조선 정조 4년 됐을 때 연암이 사신단에 뛰어서 가게 된 것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780년 그러니까 240년 정도 됐죠.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카메라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암의 초상화가 다 그림이지 사진으로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의 인터넷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은 연암에 대한 초상화가 나오기는 몇 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제가 보기엔 너무도 그 연암에 어울리지 않는 초상화만 보여요.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냄새 이런 것만 보이고 아주 고리타분한 할아버지 냄새 나는 사진만 보여서 제가 그 너무 많이 안 그리고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제가 화가한테 부탁해서 그렸어요. 예. 근데 그리는데 이제 모델도 없이 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주로 원하는 연암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풍채를 가졌고 또 어떤 버릇을 뭘 좋아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해서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을 좀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연암이 체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으로 하면 키가 1m 180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뚱뚱하고 거구였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참작해서 이제 그 광주에 있는 화가 김혜석이라는 서양화 화가가 이제 그걸 이제 그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당시 얼굴과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암은
조선시대 그러니까 노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가색 당파가 심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더 심하긴 합니다만은 그럴 때 노론 집안의 사대부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세력이 있는 그 당시 노론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 출신인데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는 약간 배설을 뭐 큰 배설은 아니지만 배설을 했는데 자기는 배설도 못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연남이 출신은 좋으나 뭐 높은 배설도 부친이나 할아버지가 한 적도 없고 또 자기는 더 말할 없이 백수 건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죠. 아주 가난해. 그야말로 방에 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또 끼니를 항상 충족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선비 집안의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그래도 그런 공부를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난하니까 누구나 이제 공부를 한 선비들은 과거를 벌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를 벌락했는데 연암은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는 모르나 과거를 볼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지금에 와서는 그게 핑계에 불과한 것인가 생각도 드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인지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벼슬 자체 하는 것을 나는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랬는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과거 시험을 보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혼도 했고 한 가장으로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벌이가 있어야 가족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집안에서 집안 이제 밑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자꾸 권장을 해서 그래도 과거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먹고 살기도 하고 뭔 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딱 한 번 과거 시험을 봤어요. 주변에 그 권유에 못 이겨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모르는 것이 나와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나 백지로 내고 가고 있어. 과거 시험장에 갔으나 백지로 내고 그냥 나와버린 거야. 포기하고. 근데 그런 경력 말고 과거를 안 봤으면 표시를 안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출신이 원래 사대부 집안 출신이고 또 많은 선비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비들하고 결혼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또 주로 서자 출신들하고 많이 놀았어. 이게 서자란 말은 이걸 쉽게 말하면 범마늘의 출신이 아니라 이 첩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인 게 그 당시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차별이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벼슬도 못하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사회에서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우한 서자들 근데 이별나게도 서자 출신들이 서름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가 몰라도 다 머리에 영특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벼슬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서자들 특히 뭐 이덕무라든가 뭐 홍대영이는 서자는 안 했습니다. 홍대영이 이덕무 뭐 또 그 밖에 박제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거든요. 다 이게 연암의 친구들인데 그게 바로 지금 말하면 북악파, 개혁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당시 청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가 지배했는데 우리나라 사대부 집안에서는 청나라들은 오랑캐들이다. 우리 조선에서는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청나라 오랑캐들을 우리는 도저히 떠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청나라를 거부하고 청나라 문물도 받아들인 것도 싫어하고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실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우리나라에서 말은 했지만은 우리보다는 훨씬 선진 문명이었고 뭐 전투력이나 이런 것도 월등하고 또 워낙 큰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물을 우리가 본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대부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는 오랑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를 해버리고 안 받았어. 그러니까 더 나라가 발전이 더디는 거지. 그러나 이 박정훈이를 비롯해서 홍대용이, 이덕무, 박제가 이런 사람 유덕공이 이런 사람들은 개혁파로서 그래도 아무 오랑캐일 망정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장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자세히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연합의 친구 홍대용이라든가 이등모라든가 박재가라든가 이런 윤덕공이나 이런 분들 다 이미 그 사신단에 따라서 영경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야. 이게 그 사람들은 환경이 연합보다는 좀 나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신단에 특별한 벼슬은 아니어도 사신단에 끼어서 연행에 갔다 왔어. 갔다 왔으니까 새로운 건물도 보고 듣고 배워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견문이 넓어진 거지. 근데 연합은 특별한 그 벼슬도 없고 또 백수 건달을 맨 술이나 쳐먹고 뭐 집안에 뭐 누가 벼슬도 언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 못 갔지. 연합 자신도 그런 신세계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꿀만 같았으나 가는 방법이 없어서 못 가고 이 개혁파 중에서 연합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이게 개혁파 대장을 해서 얼마나 소위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동생들 급들은 다 갔다 왔는데 자기는 못 간 거. 그래서 항상 아쉬워했는 참에 다행스럽게 자기의 박명원이라는 자기의 삼종형이라는 것은 한 8촌쯤 돼요. 박명원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정조의 아버지 영조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 그 영조 대왕의 사위야. 이제 부마라고 하죠, 부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끝발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신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왜 사신을 갔냐? 그 당시 청나라에 건륭황제 70세 생일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사신단이 꾸려질 때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사신으로 해서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 연암 박지원이가 자기 친척이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데리고 간 거지. 그 당시 사신들은 자제공관이라 해가지고 자기 재량껏 자기 자식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은 데리고 갈 수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 자제공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을 넣어준 거지. 예, 친척이라고 또 알고 또 사람이 또 어느 정도 글도 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 다른 사람들 갔다 왔는데 나만 못 갔고 그래서 특별하게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니까 연암 박지원은 돈 하나 안 들지. 그러잖아요. 다 정부 돈으로 끼어서 공짜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무 직함도 없어. 그냥 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만 가서 너는 구경만 하고 다니다 오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그럼 가고 싶었던 연행에도 가보고 또 아무 자기가 맡은 직무도 없고 술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고 뭐 보고 오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가게 된 좋은 행운을 그때에 얻은 거예요. 그때가 1780년 정조가 즉위한 지 4년 됐을 때 그때에 그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그 길들이 이런 길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 예라열기는 물론 한양에 출발을 했겠지만은 한양에 신어주가 오는데 그 한 달 걸립니다. 근데 그 전 과정은 빼버리고 이 그 신어주 의주에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면서 예라열기가 시작을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가 연경, 지금 북경 그리고 이 여라가 있습니다. 이 여라까지 갔다 와서 다시 이렇게 연경으로 와서 다시 이 길로 돌아오는 것. 이 과정을 그린 것이 예라열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천리예요. 이게 왕복 4천리. 그러죠?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데 6개월이 걸려요. 옛날은 다 걸어가고 말 타고 또 강 건널 때는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왕복 여름에 출발을 해서 돌아올 곳이 초겨울에 왔어요. 눈발이 내릴 때 하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1년의 절반을 연행길에서 소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긴 과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이 사신단들이 정기 사신단은 사신이 정사가 있고 또 부사가 있고 그래요.
이제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정사, 이제 사신단 대장이고, 나머지 부사, 두 사람은 또 따로 이제 부대장, 이런 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수발 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의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죠?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기록을 해야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말머리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직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가 정식 수는 관련 수는 한 30명 내 40명 됩니다. 정식 사신단 수는. 그러나 그에 따라서 이제 그에 따르는 하인들, 마부들, 뭐 이런 사람들과 다 붙이니까 적게는 300명, 많게는 4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신단이. 지금도 뭐 사신단이라는 말 안 쓰지만 사신단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외교부장에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일본도 가고, 거의 다 사신단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대통령이 갈 때는 저녁기로 가지만은,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몇 사람들이 뭐 차관이 간다 할 때는 그냥 따로 단을 이끌어서 만들고 이렇게 가지만은 얼마 안 되잖아요, 숫자가. 그렇지만 그 당시는 걸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짐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황제한테 바치는 선물,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수가 3, 40만 원을 깨면 된다고 양반이 짐을 짊어질 수는 없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말만 타고 갈고, 나머지 자기 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 끌고 오고, 밥도 먹여야 되고, 또 짐도 짊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명 내지는 400명이 엄청난 수였습니다. 이제 그 3, 400명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니 그 얼마나 거대한 조직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다 걸어서 이게 막 기껏해 봐야 선비들은 말을 타고 하인들은 걸어가는 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행렬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고 가는 과정에 아픈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뭐 또 사고 치는 놈도 있을 것이고, 누군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이 다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쭉 끌고 가서 어느 마을에서 계속 잠자면서 가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보고 두고 들은 거 있으면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라일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길을 거쳐서 간 겁니다. 근데 어떤 사신단들은 이렇게 안 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아예 이리 가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려시대도 그랬고, 이렇게 배 타고 아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러면 더 빠르지 이제. 근데 이런 과정이 시작되고 배가 더 파도만 치면 더 빠르니까 더 안전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로 거의 다 1년에 4번 정도는 이게 고정적으로 사신단들이 이런 길을 통해서 갔어요. 근데 옛날 청나라가 심양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르와치하고 홍타이지가 심양에서 이제 청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얘가 심양에 그 황궁이 있었지. 그 다음에 명나라를 연명시키고, 명나라 수도가 그 당시 영경이었기 때문에 명나라 이래 가서 수도를 옮긴 거지. 영경으로. 청나라가. 그러나 고궁은 얘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또 청나라는 여기서 컸고, 그러니까 조선 사신단들이 오면은 바로 이렇게 오면 더 빠를 텐데 꼭 심양을 거쳐서 오라겠어. 심양을 거쳐서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영경을 여기를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심양을 가서 여기서 다시 또 빠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근데 왜 열화까지 가냐? 보통 여기만 오면 끝이에요.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예난 박정원이 갔을 때는 걸룡 황제가 영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가에 있었어. 여기가 그 당시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여가 피서산장이라고 황제의 행궁이 여가 있는 거야. 왜? 여가 더 시원했단 말이야. 이게 기대도 높고 현대관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행궁을 지어놓고 여름철에는 여가 있어. 그래서 피서산장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여가 있을 줄로 당연히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황제는 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죽고 있으려고 했는데, 늦어서 황제가 명을 떨쳐갖고 연락까지 와라! 이렇게 오니까 시간이 없어. 해갑 전에, 칠순장시 해갑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을 넘어간 거지. 그래야 여기서 아령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본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사신사들이 넘어가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 압록강을 건너는 거예요. 압록강이 우리나라에 제일 큰 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예. 예,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압록강이 우리나라 제일 긴 강이고 또 큰 강이죠. 물론 상류는 어디나 다 조금만 하지만 근데 여기가 의주니까 하류잖아요. 그렇죠? 하류에서 지금의 단동 맞은편은 옛날에는 안동이라고 했고 지금은 단동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거를 건너가는데 그게 1차 관문이야. 강이 폭이 넓고 짐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가마도 갖고 가야지. 말도 다 배에 싣고 가야지. 황제한테 줄 선물들이 한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다 온전하게 다 싣고 가야지. 뭐 자기들 먹을 거, 옷, 뭐 이런 거 모든 걸 다 몽땅 싣고 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장사꾼들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가서 팔아먹을 것 물건들 인삼이라든가 뭐 우왕청심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가지고 가고 하다 보니까 짐이 엄청난 거지. 근데 그런 짐을 그대로 여기가 뭐 지금의 무역선처럼 배가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나룻배 수준인데 거기서 짐을 싣고 그 많은 짐을 싣고 가라니 도망하는데 며칠 걸려요. 예, 압록강만 건너는데 며칠 걸립니다. 이게 또 끝나고 갖고 가다가 배가 어디 보이서 빠져보면 큰 난리 나버리니까 그렇게 그만큼 힘든 과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지금 단동에 가면은 의주 쪽에 의주가 아까 보이는 데가 의주 쪽인데 의주가 보이는데 그 배를 탔던데 구룡나루로 가는데 거기는 잘 안 보이죠. 이게 우리는 북한에 갈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단동 이쪽에서 강 건너 쪽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이게 지금 단동에 가면은 단동 변두리에 호산장성이라고 있어요. 호산장성. 거기에 옛날 고구려 시대에 성이었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이걸 개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만리장성의 일부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쪽이 조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그 후산 장성에서 제일 끝쪽에서 보면은 이게 보여요. 이게 뭐냐? 얘가 의주 쪽에 얘가 이제 뭐라고 하냐? 그 당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가 고려시대 지어놓은 정자인데 고려시대도 사신사들이 계속 와서 갔죠. 그러니까 의주에서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관리들하고 피로연 겸 환송연을 여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환송연을 열고 나서 여기서 이 길을 따라 내려가서 아래 곰나루에 통군정이라고 합니다. 통군정이라는 데가 이게 지금도 이렇게 그거에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통군정에서 내려오면은 여기서 배 탔는데 구룡나루 지금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엉터리일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가 바로 얼른 말하면 여기가 같은 구룡나루인데 여기가 통군정이 있어요. 통군정이 거기서 쭉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길을 따라 내려와서 여기가 얼른 말하면 출입국 관리소. 지금의 비행장이나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야. 여기 강을 건너면 이제 청나라니까 여기서 출국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도 그런 거 다 했어요. 출입국 관리소에 여기서 다 이제 진검사 받고 이게 뭐 이상 없는가 뭐 다 검사를 받고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된 사람만 배를 타고 여기서 이런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근데 이제 400명이 강을 건너더니 이런 배를 몇 개가 왔다 갔다 해야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싣고 가야 돼. 가마도 싣고 가야 돼. 그러니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이때가 또 장마철이잖아요. 여름철이기 때문에 강물이 세. 많이 불어서. 그러니까 위험도 스럽지. 그런 걸 조심해서 이제
여러 번 도강하는데 어렵게 그야말로 도강 작전을 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서 그 가면은 제일 첫 번째 도착하는 데가 이제 구련성이라고 해요. 구련성. 9개의 성이 있었다는데 옛날 고려 시대에 여기에 여진족이나 이제 금나라 땅이잖아요. 금나라 땅. 그래서 고려 분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나라 쪽에서 성을 9개를 쌓은 거야. 이게 국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련성이 있었는데 연안 박지원이가 갈 때만 해도 구련성은 온데간 데 없고 벌써 고려시대에 쌓은 성이었기 때문에 온데간 데 없고 그 성터 흔적만 있는 거야. 그래서 꼭 사신이 먼저 건너가면은 이 구련성터 근방에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숲이 많이 우거져 있었고 이게 좀 넓은 성의 흔적이 좀 일부 있었고 이렇게 구름지대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합니다. 여기서. 왜냐? 하루에 그 40나이 전체가 건너오지 못하니까 다 건너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건너오면 다 야영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또 다음에 건너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빨리 오지 못하니까 또 밤이 되면 또 한 번 더 자고 여기서 2박을 합니다. 야영으로. 근데 그날 막 저녁에 소나기가 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그 당시만 해도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이제 주변 숲속에서 막 나와서 막 토요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숲이 많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쫓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무를 베서 군데군데 나무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르는 거야. 불을 질러서 호랑이를 못 오게 하고 또 사람들이 쭉 앉아서 다 아니지만 많은 그 관리들이 이제 병사들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강을 건너서도 여기도 청나라 땅이긴 하지만은 청나라 관할이 아니라 조선 관할이에요. 이게 조선 관할이고 그러니까 조선 땅이나 마찬가지 아니다. 그러니까 조선 의주의 병사들이 같이 와서 여기서 나무도 베주고 밥도 해주고 천막도 쳐주고 다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밤새도록 호랑이를 쫓기 위해서 악을 써. 함성을 치는 거야, 함성을.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함성을 지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몇백 명이 함성을 일시에 지수니까 상이 쩡쩡 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랑이가 놀래서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쫓기 위해서 함성을 치렀다. 근데 밤새도록 또 이제 호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 안 자고 이제 악만 쓴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그렇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나 시끄러워서 호랑이가 도망가 버리는데도 계속 악을 쓰니까 하늘이 놀래갖고 하늘이 구멍이 뚫려갖고 비가 와버려. 여기서. 그래갖고 텐트 친 것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잖아요. 텐트도 지금 텐트처럼 좋았겠습니까? 옛날 뭐 문명천으로 만들어갖고 대충 이렇게 비만 가린 것이겠지. 아, 바다에 깔개가 뭐 비닐루가 있었으면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물이 다 들어오고 난리였겠지. 그런 고역을 치렀던 곳이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구련성의 옛날 흔적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토성이었을 거예요. 토성이 흔적들이 이런 거 쭉 남아있고, 이런 데가 성이 아니었다 소리지. 지금은 다 이제 옥수수 밭인데, 이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진 찍은 것이 몇 년 전이나 됩니까? 한 5년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건너가면 이제 지금까 중국에서 관할이고 하는지만 옛날 이것도 다 조선 영역이었어요. 땅은 청나라 땅이지만은 청나라에서 기울은 땅. 그렇기 때문에 조선 영역인데 여기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이 벽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집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벽돌로 집을 많이 지어요. 지금도 그래요. 물론 이건 빨간 벽돌이지만은 빨간 벽돌 아닌 것도 진흙 벽돌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은 연안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 나도 공감하는데 중국에서는 집을 짓 때 대부분이 벽돌로 집을 짓는다. 그 당시도 240년 전에도 벽돌로 짓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벽돌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벽돌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기원 전부터 벽돌을 썼어요. 우리는 봐보세요. 이 벽돌과, 이제 이 불에 구운 벽돌이겠죠. 벽돌과 돌과 강도는 어떤 것이 세겠습니까? 돌이 더 세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을 쌓을 때 돌로 쌓다 이 말이에요. 예? 더 강하니까.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기원 전부터 성을 쌓을 때 벽돌로 쌌어. 벽돌로. 그러면은 벽돌보다 돌이 강한데 왜 돌로 안 싸고 벽돌로 쌌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벽돌 한 장이야 돌 한 장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은 벽돌을 수천 장, 수만 장을 한꺼번에 못하면은 그 웬만한 돌보다 월등하게 강하다 이 말이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게 훨씬 더 성을 쌓을 때 조그마한 벽돌을 써가지고 두께를 이렇게 하니까 수만 장이 들어가는 거지. 그 만장을 때려 붓는 것하고 우리 성에 돌로 싸서 성을 쌓는 것, 부수는 것하고 어떤 것도 힘들겠냐? 벽돌을 쌓는 것이 더 힘들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벽돌성이 더 단단하다 이거죠. 과학적으로 그렇다니. 과학적으로 그냥 생각해. 과학적으로 단단하다. 그리고 또 이 점이 뭐냐? 벽돌은 사이즈가 딱 정해졌잖아.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벽돌 한 장을 이 성을 쌓는 데는 길이가 몇 미터, 높이가 얼마, 두께가 얼마, 그러니까 벽돌이 몇 장, 딱 필요한 답이 딱 나와버리죠. 그러잖아요. 몇만 장, 딱 답이 나와버리죠. 그게 훨씬 과학적이다. 우리나라는 돌로 싸기 때문에 돌이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산에 가서 돌 캐와야죠. 그 무거운 돌 다 날라야지, 다 쪼개야지, 또 옮겨서 위에 올려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지. 또 소꿉으로 쪼고, 나르는 사람 나르고, 들어 올리는 사람 들어 올리고, 그래갖고 그것도 딱 붙인 것도 아니잖아. 그냥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돌 자체는 훨씬 간단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돌 한 장 빠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높이 쌓기도 어렵지, 무거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멍청하게 돌로 성을 쌓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옛날부터 벽돌을 썼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노랗게 해드리라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거든 배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게 벽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 같아서 내가 찍었는데 이거 아마 그 당시 건물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2박을 하고 이제 딱 다 아침이나 온도 확인하고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에 도착한 데가 책문이라는 데예요. 책문. 책문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변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또 얼마 전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고려문이라고 했어요. 고려문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의 변문, 이게 그 당시 책문이라는 마을입니다. 지금 많이 마을 커졌죠. 여기가 바로 국경이에요. 청나라하고. 여기가 가야 청나라를 입국 할 수 있는 청나라 입국 이미그레이션, 이게 입국 수속을 한 데가 여기가 있어. 아까 구련성에 있는 게 아니라 구련성에서 여기까지는 한 몇 킬로, 한 15km 정도 될까? 이 정도 돼요. 하루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 오면 책문이라는 데가 딱 있었는데, 산세가 나타나고, 이제 문이라고 나무로 목책을 세워서 문같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청나라 군사가 이제 지키고 있지. 출국 수소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를 통과하면은 청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그거를 문을 빠져나오면은 조선에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실질적인 국경선이야.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그 당시 여기가 옛날에도 국경이 밀무역이 많이 성행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장사꾼들이 밀무역도 많이 하고 해서 꽤나 그 당시로 컸어요. 그래갖고 이걸 통과했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 저도 가서 이제 찍으면서
옛날에 책문 흔적이 어디가 있을까 찾아봐도 없고, 뭐 다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상만 하고 이쪽이 좀 있었을 것이다. 뭐 옛날 이 길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촬영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쭉 과정을 거쳐서 심양까지 갔어요. 심양까지 며칠이 걸려서 갔는데, 심양에서 이제 저 열아일기 전문가, 현지 사람을 하나 만나서 물어봤더니, 거기 책문에 가면은 옛날 사신나들이 잤던 집이, 건물이 지금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나 그거 못 봤는데, 그랬더니, 그거 가면 있다는 거야. 찾아보라고. 또 그 말을 듣고도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왔지, 또. 네. 한 일주일 지났는데, 다시 또 단동으로, 처음으로 온 거, 처음으로. 그냥 다시 또 이걸 갔지. 가서 찾아보니까, 이 건물이 기야. 그 당시 조선 사신자들이 묵었던 집 건물 중에 하나야. 그 중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건물이고 좋은 건물이었겠지. 그러죠? 지금은 240년이나 지나서 더 이제 낡고 이제 허물이가 폐가인데 지금은 공장이 일부러 소유 안에서 공장 기계를 넣고 거의 폐가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이 마당이 근데 이 집이 가장 큰 집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야영도 하고 요 방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입국 수속을 한 거지. 예. 그래서 그때 그걸 찾아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정문을 막 통과하면 바로 이 봉황산이 나와요. 이 봉황산 산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봉황산이야. 이 봉황산. 여기가 이제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 통과하면은 책문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청나라에 입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신단들의 이제 그때부터는 사신단의 잠자리, 먹을 것 모든 것은 전부 다 청나라에서 제공해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먹는 게 아니라 청나라에서 제공을 해줘.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닭 50마리, 돼지 2마리, 옥수수 몇 대, 쌀 얼마 이렇게 딱 해갖고 엄청난 양을 매일매일 청나라에서 제공을 합니다. 공짜로. 그걸 받아다가 이제 그것다가 쓰기만 하면 돼.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니까 그랬겠죠. 청나라 사신단에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압록강을 건너오면 그다음부터 아마 한국에서 조선에서 제공해주지 않았을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안 해봤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런 대국이기 때문에 대국은 대국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베풀지 얻어먹지 않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국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뭔가 여유가 있어야 대국을 하지 못해. 우리나라 사신단들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신단에 가면 조공을 바치러 간다잖아요. 조공을 바치러 간다 하면 무조건 우리는 우리 거 싸다가 선 갖다 주는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앵겨서 쌀을 100가마니를 갖다 조공을 바쳤다. 그러면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런 나라에서는 2배를 줘요. 200가마니를 줍니다. 이게 더 줘요. 왜냐면 자기들이 큰 집이야. 자기들이 더 어른이야.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다 적게 줄 수는 없다. 더 많이 줘야 돼. 그게 자기들이 이제 자존심이고 뭐였지. 그러니까 훨씬 조공을 바친 것이 이익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100만 원 갖다 주고 200만 원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공을 바쳤다고 무조건 그걸 창피하다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내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나라 같은 데서는 수많은 나라한테 조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조선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들한테 다 조공을 받는데 그 나라마다 전부 다 2배씩을 줘야 돼. 그러니까 적자잖아요, 자기들은. 조선 한 나라 정리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엄청난 많은 나라들이 조공 오고 1년에 너댓 번씩 오는데 몽골 수도 오고 어수도 오고 막 공부가 더 많은 양 갖다 주다 보니까 나라 사람이 거들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도 안 되었거든. 그러니까 조공 1년 4번 하지 말고 2번만 해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같은 데서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우리는 더 하라는데 더 한다 하는 거야. 왜냐면 더 받아오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안 하죠. 조공을 천날 같은 데는 쓸데없는 조공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손해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이를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왕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박지원이가 옛날에 박지원이 자기 있을 때만 해도 여기를 안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내가 보기에는 안시성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박지원이가 이제 자기가 이런 그러니까 박지원이 시대까지만 해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안시성이라고 계속 불러왔다 이 말이지. 자기도 그때 처음 봤겠지만 조선에 있을 때 다 들려서 가지고 여기를 안시성이라고 해왔는데 내가 조사에 의하면은 옛날 고서나 그런 기록을 찾아보면은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안시성이 될 수가 없다. 평양성이라는 말도 있고 안시성이라는 말도 있고 있으나 자기가 보기에는 평양성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안시성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그때부터 이 성이 안시성이 아닌 걸로 되어버렸어요. 이게 박지원이가 고고학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일부의 선비에 불과한 사람 말만 듣고 그냥 그때부터 안시성이 아닌 거예요. 그 전부터까지는 안시성을 불러왔다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가 왜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는 안시성이 맞아요.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까지도 안시성을 불러왔다는 거지. 근데 부담없이 불러왔겠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불러왔겠지. 그리고 물 한잔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여기가 안시성이 될 만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요 고구려에 내가 수많은 고구려의 성이 한 50개 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0개 된다는데 내가 가본 것이 한 30개 되거든요. 예, 다 되는데 이 성만큼 완벽한 요새는 없어요. 이걸 따라올 요새는 없습니다. 최고의 요새거든요. 이게 보왕산인데 이게 해발 800m 돼요. 800m 나고 직벽이에요. 다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또 고려 성자산이라고 있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높이의 산이 쫙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직벽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뭐 대포도 없고 그런 시국에 800m라는 직벽이 자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그럼 어디로 넘어오겠습니까? 못 오죠. 이쪽에 또 반대편에 그 많은 산이 또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요. 넘어올 수가 없지. 활 쏴갖고 어떻게 한다? 사람이 건너온다. 한두 명은 물론 넘어오겠지. 그러나 대군이 어떻게 지금도 넘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딱 병풍처럼 막아 있는데 뚫린 곳이하고 남문과 북문밖에 없어요. 그건 좁아. 이게. 근데 남문과 북문만 막아버리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당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 처음도 북문에가 북문 문지가 흔적이 있어요. 있고 남문에는 얘가 남문이에요. 얘가 남문인데 여기는 이제 문지 흔적은 없는데 여기도 되게 좁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이것만 세워져 있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여기도 못 가게 했어요. 한국 사람 출입 금지라고 딱 써놨어. 중국 정부에서. 내가 여기 처음에 갔을 때가 한 20년도 전이지.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입구에다가 딱 한국으로 써놨어. 한국 사람 출입 금지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동북 공정을 막 할 때라 뭔가 자기들이 왜곡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못 보게 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런 안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만 다 막아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남문, 여기가 남문 앞에 쌓여 있는 토백입니다. 토백. 이게 돌도 섞어져 있죠. 토백이 거대한 토백이에요. 이것을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게 남쪽 성벽의 일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말이 안 되고 다른 지금 북벽에 성벽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성벽의 흔적으로 이런 종합 분석해 보면 그거다 너무 달라요. 달라서 이건 그건 말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당태종에 쌓은 토산이야 토산. 안시성을 침범하기 위해서 침범 못하니까 앞에다가 토산을 쌓았잖아요. 수십만의 군단을 동원해서 맨날 며칠 토산을 쌓은 겁니까? 그러다가 이게 무너져서 이제 실패해버리고 끝났는데 이거이 바로 당태종이 쌓던 토산의 흔적이지 않느냐. 이게 이 정도 수십만 군사가 쌓았으니 이 정도 이상 쌓았겠죠. 이게 그 토산의 흔적으로 저는 봅니다. 예. 이게 성벽이라고 하는데 다른 성벽하고 너무 틀려요. 이게 그렇게 보는데 여기가 안시성이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고 보니까 당태종에서 한 토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걸 아니라고 이제 전제하니까 그러지. 그러나 내가 안시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는 거지. 예. 그리고 내가 보기엔 틀림없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까지 다 올라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속에는 옛날도 토사역이나 하지만은 멍청하게 흙만 쌓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흙 막 쌓겠지. 그러니까 이게 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몇십만의 군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이 좌우 병풍처럼 펴는 산 주변에가 공간이 있는데 그 고성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인데 이게 맷돌이 고구려 시대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 써요. 지금도 쓰고 있고 얘가 이제 굉장히 큰 마을인데 그러니까 안시성이 그만한 터가 있어야 맨날 며칠을 버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시성 군사들도 엄청난 많은 군사가 있었겠지. 당태종 군사가 몇십만이 와 있는데 불과 몇만 군사로 싸울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그 안에 양만춘이가 건져봤던 고구려 군사도 굉장히 많았겠지. 그러니 많았으면 그 많은 군사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건 굉장히 넓습니다. 안에가. 또 밖에도 굉장히 넓어요. 밖에도 당태종도 수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몇 달을 있었으니까 그만한 넓은 면적이 있었다니까. 밖에도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안시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도 길어지니까 다 생략합니다. 여기가 바로 봉황산의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잔교예요. 이 절벽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진짜 일단 꽂고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이런 절벽인데 이런 절벽을 어떻게 넘어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성벽은 천연성벽이야. 천연성벽. 그러니까 안시성이 이 봉황산성의 둘레가 7km예요. 7km. 성벽 둘레만 7km. 이게 이렇게 큰 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요새는 또 없어요. 여기만큼 그런 요새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시성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안시성 이전에도 여기는 유명한 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또 평양성이라고 해요. 평양성이 그럼 무슨 지금 북한에는 평양을 얘기하냐? 그게 아니고 당군조선 시절의 평양성. 평양이란 말은 그 한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명사거든요. 평양이란 말은 그야말로 평평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있는 곳은 다 평양이야. 여기다가 평양을 잡았다 도읍을 정했다가 몇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또 도읍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가 또 평양이야. 그러니까 평양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평양하면 딱 우리 북한에는 평양만 생각하는데 그 북한에는 평양은 이름은 한참 후에 생겨난 이름이고 원래 평양 옛날 당군 조선 시대 수도가 다 평양이었어요. 이름이 옮긴 데마다 아사달 평양 뭐 이렇게 뭐 무슨 평양 다 평양입니다. 근데 얘가 평양성이었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고구려 안시성 이전에도 얘가 유명한 하도 좋은 성이기 때문에 평양성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안시성 이전에 고구려 관객조항이 여기를 평양성 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인데 또 너무 이야기가 달라져 보니까 답이 하고요. 예, 여기도 이제 북벽에 남아있는 고구려 그 안시성의 성벽입니다. 오리지널. 예, 산 위에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쪽에 남아있는 것도 성벽이고요. 이건 좀 일부 조금 새로 좀 개축해 놓은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옛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고려 성자산입니다. 이런 성벽이 높여 있으니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북문지가 있는 자리고, 이런 쭉 이렇게 다 올라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북문에서 바라보는 풍경 산세. 멋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산세. 예, 이래 산에다가 이제 마치 또 새도도 날아다니고 이런 산세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봉황산을 떠나면은 이제 물론 계속 걸어간 다 못 잡은 데가 초화 이게 통원보라는 데가 통원보. 통원보도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통원보인데 여기에서 비가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개천을 강을 못 건너요. 그래서 여기서 6일 동안 여기서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습니까? 근룡 황제의 칠순잔치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이 여유 있게 출발은 했으나 비가 와서 강을 못 건너서 6일 동안이나 죽치고 있으라니 조그마한 성 안에 죽치고 있으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음이 좁아지고 하지. 그러잖아요. 통원보라는 데가 옛날에는 통원보 그런 것은 뭐냐면 아주 우리말은 읍성 조그마한 성을 말합니다. 읍성 그걸 보라고 하고요. 통원이라는 지역이 통원보 여기가 성이에요. 이게 옛날에 지금 현재는 길이고요. 이게 옛날에 여기 다 여기 성벽이 성벽 쭉 하고 성 안을 지금은 다 이게 밭이야 밭. 지금은 240년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밭이고 여기는 본 마을은 이 성벽에서 1km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옛날에 있던 자리고 지금은 이제 반 1km 남쪽에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것을 못 찾고 그냥 지나치고 가버렸지. 뭐 그 마을만 보고 근데 신당에 가서 또 전문가 말 들어보니까 옛날 성이 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빠꾸이 와서 또 이거 찾아가서 이것을 찾았지. 내가 이거 찍은 거예요. 이거 다 옛날 성 아닙니다. 이거. 이런 게 다 성벽이고 옛날에 그죠? 이 안에 쌓였고 이거 이제 다 밭으로 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묵고 있으니까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특히 연안 박교는 아무 직책이 없으니까 날마다 먹고 자고 노는 곳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름판을 벌리고 막 투전판을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근데 또 연안 자기도 한번 해볼까 했더니 자기는 이제 워낙 그런 실력이 없어서 잡기에 능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 떼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넣고 술이나 마시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좀 쪽팔린 소리긴 하지만 그래도 공짜 술을 먹는다는 게 좋아서 술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한번 나가서 여기서 뭐 주변에 둘러본 이야기, 약간 많은 구들장 이야기, 벽돌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많이 여기서 이제 보고 자기가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대기 밭에서 뭐 쏴서 어쩌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지난 내가 통원보란 적이 여기 써졌잖아요. 통원보라고 통원보. 지금 통원보라고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얘가 글자가 나와 있더만. 예. 여기가 아주 그 옛날이고 이제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큰 강연이었던지 뭐라고 이것이 이제 범람을 해서 이거 옛길이에요. 옛길. 아마 박지원이가 이런 길을 지나갔을 겁니다. 이게 지금은 정시차도로 아래가 있는 거고 옛길인데 이런 거 건너가니 장마철다 보게 물이 범람을 해서 다 물이 잠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야. 뭐 한두 사람만 건너가면 아무 관계가 없겠지만은 엄청난 많은 짐을 옮겨야 되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줄 때까지. 근데 그 장마철에 물이 쉽게 줄지 않잖아요. 그래서 6일이나 걸린 거야. 그래갖고 6일이나 걸려서도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물이 잠겨가면서 막 머리에 짐을 이고 말 타고 그래서 물속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를 건너갑니다. 그렇게 건너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를 가면은 이 초하구라는 데가 나와요. 초하구라는 이야기도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런다. 연예인들 중에서 여가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초하구라는 옛날에 조그마한 통원보다 더 작은 동네였는데 초하구가 왜 나오냐면은 옛날 남한산성 무너지고 나서 소현세자하고 봉인대군하고 두 사람이 인질로 끌려가잖아요. 그러죠? 끌려가다가 이제 청나라인데 끌려가면서 이 봉인대군이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읊은 시가 있어. 호풍 음유강가 뭐가 이제 보이는데 뭐 정성령 지나가냐 초하구는 어디매뇨 그러지? 호풍도 차도 찰싸 뭐 어쩌라 쭉 이런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초하구가 나와. 그래서 이제 초하구가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초하구는 이제 찾아가는 계속 이런 길을 옛날 갔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포장도로는 아니었겠죠. 흙길이었겠지. 그러나 이런 길을 이제 여름에 가니까 어디 더 왔겠어요? 습하고 뭐 뜨겁고 그랬겠죠. 그런데 나무 풀을 지나갔더니 좀 좋았겠지. 이거를 이제 박지원이는 그래도 양반이라고 이제 말을 타고 간 거야. 그 옆에서 마부들이 말을 자꾸 자기는 걸어가고 그러다가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자울자울 잠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초하구는 동네가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게 조그만해요. 초하구가 지금도 중국 땅 풍경이 좀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연합민원들은 이제 여기서 점심만 먹고 그냥 떠납니다. 1박을 안 하고. 그래서 나도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야겠다 하고 이제 식당을 찾아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식당 이름이 아리랑이더라고. 아리랑. 아리랑인데 그래서 조선족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조선족도 아닌데. 근데 아리랑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 아리랑을 에서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부터 넘어서면 연산관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연산관 이거는 이제 빼놨는데 연산관이라는 데가 조그마한 아까 초하고 봐도 조그마한 그 산동네예요. 근데 왜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옛날에 청나라가 홍타이지가 청나라를 심양에서 세우잖아요. 그렇죠? 심양에서 세워가지고 그것은 이제 조선 이제 사신분들이 안 갈 수가 없지. 청나라가 개국을 해가지고 이제 오라는데 조선 사신분들이 안 갈 수가 없어. 왜 안 갈 수 없냐? 그 전에 정묘호란이라고 있어. 생겨요. 정묘호란. 왜냐하면 그 당시 청나라 이전에 후금이잖아요. 후금일 때 누르와찌가 이게 조선하고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조선에서 거부를 하니까 우리는 명나라를 섬기지 니길 원한케 하고 상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성길이 나버렸지. 그래갖고 쳐들어온 것이 바로 정묘호란이야. 그래갖고 그때는 강화도로 도망을 갔지. 시간이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왕은 굴복을 안 했지만은 어느 정도 대충 정보를 하고 나서 자기는 다시 물러가잖아.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니들 막 우리 말 잘 들어. 이? 앞으로 또 말 안 듣면
또 혼낼 거야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황타이지가 청나라를 건국하니까 40년을 안 보낼 수가 없어. 우리는 그것도 저도 밉지만은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없이 사실을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청나라 황타이지가 조선 40년한테 조서를 내리지. 니네 나라 왕한테 갖다 주라고 하고 조서를 내리냐. 조서를 안 받아와야 되는데 안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조서를 마지못해서 받지.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조서를 가져오잖아요. 이제 가지고 오다가 그 당시 사신이 이덕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갔다가 조정에서 뭔 난리가 날지 모르는 거야. 그 오랑캐한테 그 조서를 받아봤다고 이게 이제 뭐 노발대발하고 이제 죄를 물을 건데 깝깝한 거야. 그래서는 연산관들을 돌아오다가 연산관들을 오다가 거기서 쓰레기통에다가 그 조서를 버려버려. 예, 쓰레기통에다가. 그러니까 그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이 엊그저께는 뭐 바이든이 뭐 윤석열한테 뭐 친서를 보냈다는 그런 식으로 그걸 하나 갖다 줘라 하니까 그걸 찢어 내버렸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쓰레기통에다 버려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청나라도 그걸 알았어. 누가 밀고를 했는가 저거나 몰라도 그걸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걸 안 거야. 그래갖고 성질난 게 아닙니까? 그래갖고 쳐들어온 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야.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쳐들어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청나라 자기들은 조선하고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애를 쓰고 호의를 다 베푸는데 조선에서는 끝까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아니다. 니경을 상대 안 한다. 우리는 계속 명나라다. 이러니까 거기다가 조선까지도 던져버렸다 하니 천불날 노릇이지. 그래서 홍사이가 직접 밀고 내려온 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에서 청나라를 우리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고 그런데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간 것은 사실이나 꼭 그 사람들만 욕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대부가 어떻게 있으면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게 그렇게 외교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초한 거야, 자초한 거야. 왜냐하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청나라는 우리 민족이에요. 후금은 신라의 후손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자꾸 외신 강nar하게 하고 자꾸 이야기 주장을 해도 조정에서는 안 믿어. 니들은 오랑캐지. 니가 뭔 소리라고 해봐야냐고. 니는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가만 놔두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지. 야, 그래서 이제 그거 연상관을 지나서 이게 이제 청성령을 넘어갑니다. 청성령이 전 연행길 중에서 가장 힘든 코스가 청성령을 넘는 거예요. 산을 넘는 거야. 지금이야 별로 별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산에는 호랑이도 있고 길도 험하고 예, 잘 데도 없고 그런데요. 야뭐 이거를 넘어가는 것이 제일 힘든 코스입니다. 사신단들이 갈 때나 올 때나 이 길을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넘는 게 마천령이라는 거예요. 이거 마천령에서 내려다보면 마을 풍경입니다. 옛날에 집도 없었겠죠. 근데 그 당시 연암이 갔을 때만 해도 이거 없었겠지만은 이 마천령을 넘으면서 마천령 위에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 이게 이민환 열사 영승 뭐라고 써있죠? 이 사람 뭐냐면 일제시대 우리가 독립군의 비석이야. 이민환의 사람이 동북 연합 독립군들을 이끈 수장이야, 이 사람이. 야, 여기서 독립운동을 만약 일본은 많이 싸웠어요. 여기서 이 마천령에서 점주해서 이 사람이 죽어요. 이게 애서가기도 이 이민환이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그 자리에다 지금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무덤을 만들어 놔서 우리나라에서 무덤을 만든 것이냐?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것이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다가 죽은 사람이야. 이 이민환 사람이. 야,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조선 의형군이 생기고 광복군이 생기고 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192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연합이 갈 때마다 이거 없었지. 그러나 또 다른 박씨 내가 갈 때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참배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청산리 고개를 다 넘기 전에 가면 이런 마을도 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옥수수 창고인데 이게 부경이라고 해요. 부경. 이게 바로 고구려 양식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창고를 다 이렇게 지었어요. 둥 띄워가지고 그래서 부경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걸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만주족이고 이렇게 중국 사람이지만은 유전자를 정확히 검사해보다 결국에는 고구려 사람들이야. 이 사람 다 고구려 사람들. 그리고 청산령을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런 길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40년대 이 길은 주로 조선 40년대만 넘어다니는 길이야. 일반 사람들은 그 다니지 않는 길이지. 현지 주민들하고 조선 40년대만 넘어다니는 길인데 이제 40년대에 끊은 지가 벌써 100년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황폐화되고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이러면 이렇게 남아있지. 이름 쭉 돌아가면 정선령 고개마을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런 길을 말 타고 걷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도적도 만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길 가다가. 그리고 얘가 청산령 고개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일가도 없고 이렇게 당산나무 하나 달랑 있고 몇 개 건물만 있습니다. 예, 여기가 옛날에 이제 청산령 마루에가 여기가 이제 관묘,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거든요. 관제묘라고 해요. 관제묘. 근데 있었는데 박주 열하기에도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 절을 하고 뭐 참외도 상 먹고 뭐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후에 이게 없어졌어요. 사신단들이 이제 끊어지니까 이제 누가 갈 사람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근래 다시 세웠어요. 근래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개를 넘으면 이제 이런 길, 이거 옛길입니다. 이 길로 그냥 사신단에 넘어다녔겠지. 이게 지금 안 다니니까 이제 풀만무성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려고 했는데 도중에 이제 길이 없어져 버려. 가시사분은 무거워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갈 수가 없고. 계속 나가면 이제 이런 길이 나옵니다. 이건 뭐 가다 보면 이제 길이 없어져 버려. 갈 수가 없지.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노약이 나옵니다. 여기는 근데 옛날에 이 청성령을 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 보이던 그 길이 청성령 넘는 길이고 하나는 또 옆에로 샛길이 따로 있어요. 왜냐? 청성령 길은 산 고개를 넘는 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간 것은 갈 수 있겠지만은 마차를 끌고 가고 해야 되니까 눈 때문에 얼어서 그 길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는 그걸 가지를 못해. 그래서 그 중간에 가다가 옆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가 그 탑만이라는 지역인데 이게 탑이 있기 때문에 탑만이라고 해요. 이 탑을 옆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좀 평지야. 가기가 쉽지. 그러나 좀 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좀 짧은 길로 청선령을 넘어가고 겨울철이 되면은 좀 멀더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우마차가 못 가니까. 그 자리에 이 탑이 그 당시부터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탑만인데 이 탑이 이제 사신단들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길잡이. 아무 집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목표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여러분 이거 솟아있어 보이고 이제 이거 길잡이야. 길잡이. 지금도 그때 탑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요 탑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요탑을 넘어가면은 계명촌이라는 데가 나와요. 계명촌. 그거는 바로 옛날 고구려 마을이에요. 고구려 마을. 그리고 지금도 그 계명촌에 가면 고구려의 고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 지금 도굴당해 버렸지만은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는 주민인데 이 사람이 고시예요. 고시. 이게 고구려 고시겠지 이제. 근데 이 사람 이야기가 자기 어렸을 때 이 주변에 고구려 고분도 더 많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누가 와서 여가 고구려 사람이 옛날에 많이 살았냐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해라고 가르쳤대요. 예. 이제 많이 살았다는 뜻이지. 자기 어렸을 때 많이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누가 물어보면 많이 안 살았다고 이야기해라. 저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 사람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청성년 후기까지 여기까지 고구려 땅이었어요. 여기까지 고구려 영역이야. 이게 뭘로 말하면 그 당시 고구려의 국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조선의 영역이었단 말이지. 이게 이거 왜냐면 조선 사람들이 다 이걸 살았어. 청나라 때도 여기까지. 청나라는 여기는 땅을 비워뒀거든요. 자기들의 발원지라고 해가지고 땅을 비워뒀어. 그런데 조선 사람만 산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도 여기까지가 조선의 영역이야. 조선의 관리가 여기까지 파괴가 됐어. 여기요. 그리고 여기를 넘으면 요동 벌판이 나옵니다. 그것부터가 이제 청나라 땅이야.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구려 고분이 있던 그런 자리인데 이런 데가 다 고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명촌. 지금은 다 옥수수밭입니다만.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마지막 이제 쭉 산세가 지금까지 모든 산세가 압록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산세가 한국하고 똑같아요. 만주라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산세입니다. 우리하고 같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이런 산이 있고 다니고 쭉 여기가 이제 마지막 관문이 성문령이라고 있어요. 성문령을 통과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요동 벌판이 펼쳐지면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산세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성문령. 여기가 성문령입니다. 지금은 이제 궁당이라고 이름이 바꿔졌습니다만. 그리고 거기를 딱 넘으면은 이런 벌판이 쫙 이제 펼쳐집니다. 드디어 중국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와야만이 드디어 청나라에 온 것이고, 쉬운 말하면 중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지형세가 달라져. 여기는 완전히 그냥 벌판이 무한 때 펼쳐지지만은 그 전에는 다 우리는 조선하고 산세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암도 왔을 때 여기 와서 뭐 얘가 호곡장이라고 이게 특이한 말을 했지. 호곡장. 크게 한번 물어볼 만한 장소다 이 말이에요. 호곡장이 가히 거기로다 해가지고 이게 크게 한번 물어볼 만한 곳이라서 여기다 통곡하면 크게 한번 물고 싶다 이 뜻이거든요. 딱 이 자리에 했을 거야 이제. 그리고 여기가 요양시야. 요양시 아파트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도 없었겠지.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짝을 안 보이면 여기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가 바로 백탑이야, 백탑. 그 다음에 백탑만 보였대요, 여기서. 백탑만 보였어. 그리고 여기서 조선 선비가 산에 굳혀 살다가 처음으로 딱 가서 드넓은 벌판을 보니 뭐, 감옥이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그리고 그 이제 넘으면 라오양시에 도착하는데 라오양이 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박물관에 입구에다 들어가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예, 평양. 예, 평양이라고 써놨어요. 박물관 안에가 처음 입구에가 딱 평양 써놨어. 여기가 평양이라는 거지. 이 평양은 문평양이라는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였던 평양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 고구려의 마지막 고구려가 멸망할 때 평양이 지금의 북한에 있는 평양이 아니라 이 랴오양에 있는 거기가 평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중국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사람들은 평양이 아니래. 양평이래. 거꾸로 읽는다는 거야 이게. 이 써놓고는 평양이라고 아니래. 양평이래, 양평. 이게 다 둘러댄 이야기죠, 이것이.
그리고 라오양시에 가면 이제 이렇게 이게 바로 백탑이고요. 이게 멀리서 잘 보였다는 백탑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백탑 이거 한 아파트 한 12층쯤 될까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요나라 시대 탑이기 때문에 발해 시대 그물에 배시고된 탑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천년이 됐죠. 천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정말 백돌로 만든 탑인데 높이는 아파트 한 12층, 15층쯤 되고 옛날에는 이게 밖에 하얗게 칠해졌던 그래서 백탑이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지금은 이제 하얗진 않아요. 이제 이런 거 있고 여기 가면 이거 이제 고구려 성입니다. 백암산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박지원 연암은 이걸 가지를 못했어요. 예, 약간 길에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일부에 좀 호기심이 많은 다른 선비들은 이런 데를 꼭 들렸다 갑니다. 화신 가는 길에. 근데 이 성이 고구려 성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남아 있어요.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백암산성의 초승달. 예. 강의가 얼마나 나갔어요? 시간이? 30분? 아까 11시 반에 마무리하신다고. 이제 빨리 해야겠네요. 12시까지 하면 되죠? 네. 요거 이제 심양이 왔습니다. 심양이, 이때 연암이 올 때만 해도 이제 황궁은 이제 연경이고, 여기는 고궁, 행궁이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홍타이지의 무덤이에요. 이게. 청나라를 건국한 홍타이지 무덤입니다. 이게 청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머리를 깎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무덤도 콕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이게 홍타이지. 이게 홍타이지 상입니다. 근데 이거 특이한 것이 이걸 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애신강나 황타지입니까? 애신 강남경 이걸 홍타이지란 말이고 애신 사랑의 자 새로운 신자 생각하기입니까? 고울라자 라고 이제 이때 죽은 사람인데 이게 병자호란이 1636년이죠. 이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애신 강나가 이게 뭐냐? 애신 강나가 이게 황실의 성이야, 성. 이 홍타이지, 누르왔지, 그 외에 걸륜 황제, 다 이거는 성이야, 황실에서, 청나라 황실의 성인데, 이 성이 왜 생겨나냐, 애신강나. 애신강나란 말은 신라를 생각하고,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신라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옛날 신라가 망했을 때 마이태자가 금강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고 살아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고, 마이태자가 군사들,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신라를 떠나야지. 그러니까 금강산으로 간 게 아니라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그때의 그 무렵에 발해가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해의 유민하고 신라의 유민하고 힘을 합해서 거기서 조그마한 세력을 이뤄요. 마이태자가. 이게,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본인은 죽겠지. 그러니까 그 후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후손이 일어나서 김차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또 무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려 천주태후의 전부에 이게 김차양이라. 근데 김차양이라는 사람이 바로 마이태자의 후손이야. 이게. 그리고 천주태후의 전부가 되고, 그리고 또 사이에서 또 후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누구냐? 그 후손이 금나라를 세워요. 그 누구냐 하면은 아골타라는 이제 후손이 나와서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다 신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나라 것도 망하잖아요. 망한 다음에 누르와찌가 그 후손이야. 그래서 후금이라고 지은 거야. 자기가 누르와찌 때는 후금이라고. 그래서 누르와찌가 여러분 마의 태자의 신라의 후손인 거야. 그래서 후금을 세우고 그 누르와찌의 아들이 홍타이지야. 홍타이지가 이제 누르와찌가 죽으니까 홍타이지가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예? 그다음 쭉 애신 강나라를 쭉 써요. 자기들이 이제 성을 지었겠지. 그리고 쭉 자기들은 신라를 그래서 조선하고 친하려고 그런 거야. 조선 너희하고 우리는 한 뿌리다. 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보자. 몇 번 이야기를 했지. 그러나 조선에서 안 들어준 거야. 니기하고는 오락하고는 우리가 한 뿌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쓰니까 깜깜하러시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가 또 누울짓거리고 하니까 벌생말 고쳐준다고 서들어온 거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만 이게 아까 홍타이지 무덤을 가니까 같이 갔던 사람이 여기 가서 홍타이지 앞에 가서 혼 좀 내놓읍시다. 우리나라 병자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너무나 어렵게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혼 좀 내놓읍시다. 가지고 그러자 하길래 혼날 사람은 홍타이지가 아니고 바로 우리 조상들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병자호를 일으킨 사람은 홍타이지는 하지만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길거리에 이제 그 황궁 앞에 있는 서점들이고. 책을 파는 거예요? 예, 책을 파는 거예요. 얘가 이제 황궁, 신앙 고궁이죠. 고궁. 이 아래 가면 이런 게 고궁 앞에 이제 소대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신간이라고 해요. 신간. 라고 여기다가 우리나라 소대 같은 역할에 여기다가 음식을 놔요. 고기 같은 걸 놔두면은 새들이 와서 먹고 간다. 하고 자기들이 영원한 것이 하늘로 전해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썼던 것들이 신간.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옛날에 청나라 풍이 남아있어 보이는 건물, 거리의 모습입니다. 이 근방에가 소현세자가 저 민질로 잡혀 있다가 머물던 세자궁이 있어요. 예. 지금 그 건물은 없습니다만. 소현세자가 여기서 8년 동안 민질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신관들이 또 심양을 꼭 거쳐가는 이유가 그 하나예요. 세자가 잡혀 있기 때문에 조선 사신단이 꼭 세자한테 문안 인사를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심양을 거쳐서 가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 소현세자는 자기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왕이 될 사람이 그 잡혀 있으니까 그냥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가서 문안을 하고 가서 그러면 울음바다가 되는 거지. 그것은 이제. 그래 또 하고 또 올 때도 그거 거쳐서 와야 돼. 그때 애쓰는 감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앞에 있는 네글인데 여기가 특별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로 조선 노예들이 거래된 곳이에요. 노예 시장이 있던 거예요. 병자호란 때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왔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청나라가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자는 것인데, 그때 당시 노예들이라는 게 시골에 사는 머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양갓집에서 다 잡아온 딸내미, 건장한 남편, 이런 사람들 다 잡아온 거지. 그러잖아요. 잡아와서 다 노예로 타는 거야. 여기서 팔아, 노예로.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 장남이 잡혀갔어. 약간 노예로 여기서 팔린대. 근데 그 집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이 있는 대로 끌고 모아주지. 논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끌고 모아서 그 돈 갖고 그냥 못 데보니까 가서 자기가 사. 자기 아들을 자기가 사는 거야. 돈 주고. 돈 주면 준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데리고 왔어. 이렇게. 그런 일이 많았어. 그러면 이제 죽잖아요. 심지어 아들만 한 거라 며느리도, 딸도 이렇게 잡아가서 팔아.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 돈으로 가서, 이게 돈이 없으면 못 사오죠, 그것도. 이게 전다 팔고 해가지고 돈 싸들고 가서 다시 사온 거야. 근데 그렇게 사온 사람은 괜찮아. 사온 사람은 조선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나 또 그냥 사온 게 아니라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사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회를 봐서 도망을 쳐.
도망을 치면은 이제 조선으로 압록강을 건너면 조선 땅에 오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진짜 압록강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그동안에 잡혀갖고 인지로 끌어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랬겠죠. 근데 압록강에서 오독의 마법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 조선의 관리들이야. 조선의 관리들이 압록강에서 오독의 마법 도망 온 사람들. 왜냐면 그 사람들 오게 하면은 청나라하고 협정 위반이 되는 거야. 병자호를 하는데 항복 문서회가 써놨는 뭐라 쓰냐면 그런까지 써놨어. 포로들 잡혀갔다가 도망 온 사람들은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그 항복 문서회가 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안 돼.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모독이 막아야 돼. 근데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도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목숨 걸고 도망왔는데도 다시 못 가고 다시 또 도망 잡혀가는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왔다 하더라도 또 여자들은 환양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옛날에 정절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받아주지가 않지. 그런 것이 나라가 힘이 약해지면 백성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뽑아도 잘 뽑아야 돼. 그러죠?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팔아먹을지 모르고. 이제 신명을 따라서 이제 영역을 가는 길에 영안교라는 다리가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서인이 많은데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점심을 먹었던 집인데 아마 연암도 이 근방에서 점심을 먹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얘가 어로촌 반점이라고. 어로촌 임금 어짜 어로촌. 이게 요리 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기계예요. 이게 황제가.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엄청나게 이 밥이 맛있더라고. 반찬이. 실제로 맛있었다고 먹어봤는데.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태평차라고 옛날 택시. 그 당시 택시. 말이 끌고 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가다가 이제 사갓집 만난 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남자가 죽으면은 말을 이렇게 만들어 세워놓고 여자가 죽으면 네가 학을 만들어 세워놔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예인대가 죽었구나 남정대가 죽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또 그 사이에 띄고 갈 때 앞에 띄고 가 부동까지. 그 이제 투올로의 모습이고요. 이게 상형. 이들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건 좀 우리하고 다르죠. 여기는 이제 북진이라고 베이전 북진이라는 데가 여기가 또 이야기 아주 막 이거 보고 이제 페루라고 해요. 페루라는데 이건 이성량 페루라는 그 페루입니다. 이성량이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이야 원래. 고려 자기 할아버지 때 고려 시대인데 그때에 뭔가 관리를 좀 하다가 뭔 죄를 저는 가지고 도망을 가 이쪽으로. 그래갖고 여기서 살아. 거기서 이제 태어난 것이 이제 이성량이라는 사람이 손자 진짜. 그래갖고 이 사람이 무술의 최고봉을 달린 사람이야. 명나라 최고의 무술가라고. 그래갖고 이 지역을 자기가 여러 말하면 분화 받아가지고 다스려. 그 당시에 명나라지. 명나라의 최고의 무사야. 이성량이. 이 사람이. 이성량이 아들이 이여송이야. 인디나라한테 우리나라 도움으로 만든 이여송이가 이성량의 아들이야. 장남. 이제. 그리고 후금을 세웠던 누르와찌가 이성량이 밑에서 배워. 이 사람 밑에서. 원래 이성량이가 명나라 그것 때문에 후금을 초창기 때 그 토벌을 해요. 이성량이가 그 명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그래갖고 그 후금 간부들 다 생포하죠. 누르와찌까지 생포하지. 누르와찌 아버지까지 다. 그래 거기서 누르와찌 아버지는 죽인 이성량이다. 이게. 근데 반란군이니까. 그런데도 이 누르와찌는 이쁘게 봤어. 싹수가 있다고 봤는지 안 죽이지. 안 죽이고 도리어 키워주지.
뭐 자기 밑에 부장으로 두고 키워주는 거야. 근데 이성장 누구같이도 알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자기를 아무리 살려주고 키워줬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원수인데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그 밑에서 부하로 지내. 자꾸 많은 덕을 봐. 이선장이 그걸 보는 거야. 누구같이가. 그 후로 갖고 이선장이가 이제 때가 돼서 죽지 있냐. 그 후로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가면서 이선장 죽은 한참 후에 이 회로를 세워놓으니까 이선장이 누구같이 군대가 지나가다가 이걸 헐어버렸자.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선장이가 아니 누구같이가 냅둬라.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헐지 못하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거 그 쌍타지고요. 이 북진이라는 데가 또 따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북진이라는 데 옛날에 탕후조선 시절에 백악산 아사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이제 백악산 아사달에 있는 이제 망운대. 여기가 유명한 북진묘라는 게 있습니다. 북진묘. 북진묘라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당이에요. 이 사당은 순임금 시대부터 있었다고 전해오고 역사서에는 수나라 때부터 있었다 이야기인데 이게 중국에 12개의 유명한 사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제일 일본으로 가는 사당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신당이지 신당. 북진신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여기 국가의 모든 죄는 여섯이네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국가의 아주 유명한 유물이고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사당입니다. 여기 옆에 걸릉 황제도 여기 와서 꼭 제사를 지내고 가고 그랬어요. 여기가 당원조선의 수도라 말이에요. 수도. 아사달. 이게 백악산 아사달이 바로 여기야. 여기서 이제 명나라 때 그 북진묘 아래 세우는 그림인데 명나라 개국공신들 32인들의 개국공신 상입니다. 빨리 가야 되네. 이게 백악산에 가보면은 이런 제사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무조선 시였던 제사터. 그러나 역사 중국에서 말하는 것은 요나라 시대, 요나라 태조 아율 아버기가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율 아버기가 제사를 지냈는데 아율 아버기 때 이걸 만들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아율 아버기가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바로 제사터예요. 이게 여기 딱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새가 날아가서 끝까지 못하도 있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다 매달아놔요. 요동 벌판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 여기가 이 백악산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면 백악산에 제일 먼저 햇빛을 다는 데가 여기야. 동쪽 끝이니까 백악산 아사달에 제일 먼저 아침 햇빛이 닿는 곳이 이 자리. 거기다가 제사터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또 건너뛰어서 여기는 이제 대능하는 역사서에 많이 나온 강이죠. 이 대능하 강이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국경선이었어요. 고구려의 시대의 국경선이다. 대능하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만리장산의 동쪽 시작되는 산해관, 천하제일관이라고 써있죠. 제가 산해관의 모습입니다. 이게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산해관으로 인해서 문명의 세계와 야만의 세계를 나눈다고 했어. 이게 산해관 안쪽을 문명의 세계, 산해관 바깥쪽은 야만의 세계, 오랑캐 땅 이렇게 구별을 지은 거예요. 이제 여기가 또 따르면 중국 중화로 들어가는 출입국 관리소가 여기야. 중화로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국 관리소.
이 문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야만의 세계 오랑캐 땅은 바로 우리 당군조선을 이야기한다. 우리 고구려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랑캐라고 같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암 박지원이도 그 써놨어. 뭐 오랑캐 하는데 연암 박지원이가 말한 오랑캐가 바로 우리 당군조선을 이야기하는 거야. 중국 사람 오랑캐라는 게 우리도 오랑캐 하면 안 되지. 이거 사내가 보여요. 사내가 제 모습입니다. 이거 한 10년 됐네. 많이 잘하시네. 예, 사내관에 있는 옛날 말장사. 주로 이제 남아있는 성들은 대부분 명나라 때 개축한 것들인데 이것은 개축 그 전에 끝 같아요. 예, 사내관 끝 노령도라고 바다로 떨어지는 곳. 예. 사내관에서 몇 사람들이 행사하는 데고 여기를 건너뛰면은 이제 백이숙제 사당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이숙제. 백이숙제 사신남들은 꼭 절대 어김없이 백이숙제 사당에 가서 참배하고 가야 돼요. 이게 예남도 거기를 갔어요. 물론 모든 거 다 갔지. 근데 지금은 사당이 없어요 거의 없고. 근데 그때도 건물은 없었고 일부만 조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면은 꼭 고사리 나물을 먹어야 돼. 그날 반찬은 고사리 나물이 빠지면 안 돼. 왜 고사리 나물을 먹냐? 백이숙제를 생각해서 고사리 나물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철이 맞을 때는 그 현지에서 고사리를 사갖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지만 겨울철에 가거나 하면 철이 아니잖아요. 고사리를 못 사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리 갈 때 준비해갖고 가야 돼. 근데 한 번은 이제 연합 때는 아니고 한 번은 그 전에 다른 사신단에 갈 때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고사리를 챙긴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까 고사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신이 왜 고사리가 안 보인다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깜빡 잊고 준비를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매를 때려 이제 이런 정신머리 없는 놈 해갖고 여기서 고사리를 빠져서 쓰겠냐 해갖고 이제 때려갖고 보니까 가서 이제 한쪽에 가서 묵을 거 아닙니까? 누가 달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백일숙제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누가 졌냐? 이런 고사리 따문에 너 따면 내가 주고 생겼다. 여러분 이제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짜야. 이게 가짜야. 연암도 알았을 건데 가짜란 말 안 해놨어. 이게 연암도 모를 리가 없어. 근데 이게 가짜야. 이것은 명나라 때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옮겨놓은 거야. 이게. 물론 사당은 얼마나 다른 데로 지을 수가 있어요. 사당은 기념하는 제사 지내고 싶은데 뭐 백일숙제 묘가 여가 있다든가 여가 뭐 수양산이라든가 뭐 고죽국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다 거짓말이에요. 얘기가 아니야.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야. 근데 연암도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연암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 홍대웅이는 그걸 알았어. 예. 근데 연암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연암이 아무 말도 안 한 이유가 있어. 왜냐? 백이숙제 관계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야. 조선에 있어. 굉장히 예민해. 왜냐? 백이숙제가 누굽니까? 옛날 그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그 상나라를 이제 치고 없애고 자기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반발해서 백이숙제가 그 주나라의 음식을 안 먹는다 해갖고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가 먹고 죽었다. 그 절개를 쓰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도 마찬가지다. 조선도 명나라를 생긴 명나라가 망했어. 지금 명나라가 망한 지 130년이나 지났어요. 연합 때도. 130년이나 지난 후에도 조선에서는 명나라를 섬기고 있어. 명나라가 없어진 데가 130년이 됐어요. 그 짧은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조선에서는 명나라 시호로서 이게 숭정이라고 마지막 황제가 숭정이거든. 숭정 몇 년 이렇게 했단 말이야. 130년이 넘는데도 연암이 갈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한 나라 같습니까?
그래서 백의 숙제가 그런 했던 것처럼 조선도 백의 숙제다. 명나라는 없어졌죠. 우리는 끝까지 명나라다. 네 청나라 네 것 안 먹어.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백의 숙제를 체육으로 꽂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 참배하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 조선 뭐 제가 아니네 어쩌네 이야기해보면 지가 돌아가서 번역을 치지.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해요. 누구도 아니라고 언급한 사람은 없어. 홍대영이도 내가 수양사회라고 하나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정도 또만 써놨어. 다른 얘기 안 해놨어. 심하게 언급해놓으면 거기도 당하니까. 조선에 와서 당해. 사대부 그 고리타분한 사람들한테 반역자라고 처벌해보지. 이제 그런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데 실제 내가 되게 수주에 뭐 사당을 내가 가봤어. 여기 말고 진짜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그 뒤에 여기가 남라강인데 그 지금 강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최근에 만들어놓은 사당이야. 이게 신유전.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누가 마을 사람들이 일단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재물도 받쳐놓고. 여기가 옛날에 그 사당의 성벽이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가 수양사회라는 거야. 지금 막 개발해버리는 거야. 물론 수양사회라는 게 원래 산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동네 언덕도 안 돼. 근데 이거는 수양사회라고 하는데 금방 있는 곳인데 이건 수양사회 될 수가 없고 진짜 수양산 따라 있어요. 묘가 있어요. 백이 숙제묘. 이건 묘란 말은 중말의 묘는 사당인데 이 묘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게 백이 숙제가 있는 묻혀있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산서성에 있어. 산서성 인민정도에 있어. 산서성 성급 분물 보호 다니는 산서성 어디냐? 중국 내륙 중앙에 있어요. 황하강이 있는데 북쪽보다 서쪽으로 훨씬 멀리 가면 영제시라고 있는데 그게 있는데 거기가 백이 숙제에 무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 무덤이 나옵니다. 여기가 백이 숙제야. 어떤 데 백이고 숙제인지 모르나 이게 무덤이 이게 바로 이제 기원 전 사람들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2000년 넘게 지금도 남아 있는 얘가 가수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성벽이 현장이 있어요. 그가 바로 거주국성이지. 그러니까 너무도 멀리 차이가 떨어졌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제가 옛날 성벽 현장이죠. 이거 이제 지금 포주 고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주 고성이 그 전 고죽성이야. 이제 여러 말하면 백의 숙제가 왕자 고죽 쪽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 자기 아버지 성이죠. 여러 말하면 포주 고성이 옛날 고죽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는 딴 데이야. 영원성이라고 여기에서 이 전투에서 누르와치가 부상으로 죽습니다. 명나라를 쳐들어가다가 여기서 이 대포에 맞아서 죽어요. 이 누르와치가 그 자리에서는 안 죽고 이제 부상을 입어서 신랑에 가서 죽죠. 이거 홍익포라고 해가지고 이걸 포르투갈산인데 이것을 명나라에서 사왔어요. 그 후금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를 뺏어버리니까 이제 청나라까지 돼버렸지. 내가 이제 영원성 많이 내보고요. 여기는 이제 가다가 계문 연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안개 낀 아침에 안개가 끼어갖고 이렇게 이런 풍경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저도 이 지역이 항상 그런 방이라 저도 갈 때 이렇게 끼더라고요. 같은 지이고요. 여기는 또 이제 참내라는 지역인데 갈석산. 이거는 옛날 고려사회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창내지이고, 얘가 또 고려포, 그죠? 여기가 뭐냐? 고려포라고 다 지금 부릅니다. 옛날에는 고려포예요, 고려포. 그냥 고려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 고려라는 사람이 뭐냐? 지금은 병자호란 때 포로로 잡혀갔던 조선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이가 국정 가기 얼마 전이에요. 거기에 여기서 살았어. 그러니까 사신 사람들이 갈 때 꼭 여기를 지나가. 그러면은 여기 사는 주민들이 조선 사람이잖아.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 사실들 보면. 그러면 막 술도 돈도 안 받고 주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야, 그 소식도 들어보고 싶고 그랬겠죠. 그렇게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제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걸 이용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해버린다. 사신단들의 높은 사람들이랑 관계 어떻겠냐면 그 밑에 마부들, 하인들, 그런 무시한 놈들이 이것은 나쁜 짓을 많이 해. 술도 먹고 돈도 안 주고 가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성의를 줬는데 계속 통장 줄 수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막 술 먹고 그냥 가버려 그냥.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해. 돈 좀 빌려주라. 나 여기랑 갔다가 오면서 물건 사갖고 먹으면 돈이 엄청나게 남은데 그때 2배에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라. 그러면 돈 빌려가 하고 안 와버려.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해요. 그런 좀 깝깝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 거의 이제 벌써 몇백 년이 흘렀으니까 모르지. 이게 다 그 사람들의 고려보살 후손들이야, 이게. 그 사람들. 자기들은 몰라, 이게. 근데 몇 사람은 알고. 이 사람은 알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천지 답사가면서 이제 그런 데를 찾아다녀. 라고 이 집에 가고 여기에 물어보고 오다가 뭔가 좀 써주고 가고 그랬던 거야. 예, 그 고려 핏줄이 흐르는 노인이 한 말이 모습이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자금성이 왔습니다. 국정에 온 거예요. 예, 자금성 모습이고, 예, 담벼락이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박정희 왔을 때마다 북경에는 천주교가 있었어요. 성당이. 이거는 남부 중에 하나인 남당, 성당. 이태리 사람 성고죠. 이거는 이제 북경에 제일 유명한 유리창기에. 선비들은 항상 북경에 오면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 한 데가 이 유리창기예요. 원래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의 인사동 같은데. 한국의 예술의 거리. 그런데 여기서 디플로마도 구입도 하고 여기서 이제 중국의 선비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는 거지. 유리창이 성가를 보죠. 여기가 이제 청암문 광장 손문이상입니다. 손문. 중화민국을 건국한 손문상인데 중국의 초창기 때가 갈 때만 해도 손문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워놨어요. 옛날에는 손문이가 이제 중화민국 건립을 했지만은 장개석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개석이하고 동서지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세우다가 최근에는 이제 손문을 잘 이용한 거예요. 잘 세운 거고요. 여기가 이제 북경 밤거리. 북경에서 이제 자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이제 열하로 이제 가야 돼. 근데 시간이 촉박해. 근데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밤에도 산을 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게 이제 말장성 초입에서 지금 찍은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말장성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고북구라고. 그리고 이런 길을 밤에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물길 따라 이렇게 하고 하룻밤에 이런 강을 9번을 넘었다 하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넘어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밤에 잠잘 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만리장성. 지금은 이제 만리장성을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데가 이 고북부입니다. 만리장성을 보면 북경의 팔당장에서도 보고 어디서 보고 많이 봅니다만은 가장 멋있게 보이는 데가 바로 이 자리예요. 고북부. 그리고 밤에 만리장성 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밤입니다. 그 다음에 연안에 갔을 이미 다른 지고 별빛만 충충하다고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라의 초이 구차하고는 쌍탑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예라에 갔다 온 사람도 드물지만 갔다 온 사람들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 안 보고 오더라고. 이게 쌍탑이에요. 자연 돌이야. 큰 돌이죠. 여기에 꼭대기에다가 이런 탑을 세워놨어요. 이게 언제 얼마나 됐냐? 1200년 전. 요 나라 시대. 1200년 전에 이걸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계단도 없어. 아무 계단 올라갈 수도 없어요. 사람은 요만하죠. 요만한 느낌이 없어요. 큰데 여기다가 두 개를 딱 만들어놨어. 벽돌로 만들어 저탑이지. 근데 어떻게 이거를 만든 거라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냐. 지금 같으면 다 만들어갖고 헬스로 들어 올려보면 됩니다만이. 그 다음에 1200년 전에 이걸 만들어놨어. 비서산장. 여기에 이제 황제 행궁 비서산장이 있는 거예요. 여름철에 주로 여가 있어. 열화가 글자가 보이죠? 예, 열화. 나도 처음에는 열화가 무슨 말인가 하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보고 열화가 뭔가 물 한자니까 여러 강을 건너갔다는 얘기니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예, 뜨거울 열자더라고. 라고 여기가 열화가 지명 이름이야. 지금의 승덕이야, 승덕. 옛날엔 박지원에 갈 때마다 여기가 열하였어요. 지금은 승덕, 중마로는 청덕.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온천수가 나는 거예요. 여기가 황제의 침실. 아주 생각보다는 소박해. 여기 이제 황제의 정원이고, 네, 주로 여기저기서 산책도 하고 그랬겠죠. 여기가 이제 또 특이한 곳이에요. 여기가 전부 다 지붕이 이게 전부 다 금이에요. 금, 순금. 이게 금이 이 지붕이 뭐 만법 비율제인가 뭐 되는데 이 지붕이 금이 3톤이가 돼. 3톤. 어마어마한. 근데 왜 이걸 걸림 황제가 지어줬냐? 여기가 티베트의 스님 판체나마가 여기 와서 열하에 있었어. 자꾸 황제의 스승이 됐어.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지어준 거야. 여기가 이제 얼마나 티베트 나사에 있는 포탈라군을 따라서 만든 작은 포탈라군인데 여기가 여기서 이 건물이 뭐가 또 의미가 있냐면 조선 사신단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던 곳이 바로 이 집 여기야. 황제가 조선은 유교를 믿은 나라잖아요. 근데 티베트 남한은 불교잖아요. 근데 황제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또 판체나마가 자기 스승이야. 근데 황제가 조선 사신단한테 이야기 왔으니까 판체나마한테 애기덩이 판체나마한테 가서 아련하고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벼락 같은 명령이지. 유교의 나라에 와서 불교 승려한테 가서 절을 하라고, 황제한테 절하는데 큰 절을 하라고 하니 깜깜을 오르시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근다고 안 할란다. 안 할 수가 없지. 황제한테 안 할란다 했다가 바로 그냥 죽음이야.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깜깜한 거지. 자꾸 이제 오시마시네 가네 마네 이제 하고 막 죽었을 때 우리 못한다 하고 누구는 그래도 가야 된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 가고 여기서 하는데 절을 하라게 절을 해야 돼. 근데 절을 안 해버려. 이게 절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뭐 몰라서 하는 것처럼 멍멍덩덩덩 나와버려. 그러니까 다음에 황제가 물어보지. 자기 나라 애국을 지은 사람 물어봤고 아니까. 조선 사신들 잘했냐? 그러니까 예, 다 잘했습니다. 절도 잘하고 잘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조선 사신들이 절도 안 했다 하면 황제가 노발대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도 다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거짓말 했다고 조선 사신들도 또 난리야. 왜 안 했는데 했냐? 그거 이제 난리고. 근데 거기까지 좋아. 근데 그거 이제
현재남아가 조선 사인들한테 조선에 갈 때까지 여행 무사하게 마찬하게 해서 불상을 줘. 불상을 선물로. 근데 그걸 안 받을 수도 없잖아. 이게 받아. 불상을 3개를 줘요. 그래갖고 이제 불상을 받아봤어. 근데 그때부터 깝깝해. 이 불상을 어쩌야 되냐. 만약 이걸 불상을 받아 갖고 갔다고 하는 난리가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찌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다가 2개는 북경에서 이제 하인들 주워보지. 이 하인들이 그다 또 팔아보라 싸게. 그리고는 그 돈으로 술도 안 먹어. 부정 산다. 그리고 하나는 가다가 압록강에서 우리 뛰어보내자. 그리고 오다가 결국에는 못 뛰어보내고 묘양산 지나오다가 묘양산 암자에 시집을 보내버리지. 정조가 그렇게 해라 그래. 어떻게 할까요? 오다가 묘양산에 두고 와라. 그걸 주고 오지. 그래갖고 이제 한 발도 안 나겠는데 조정에서 알아보러. 그래갖고 조선 사대국 또 여신들이 전하, 그 사실 누구누구는 전부 엄벌에 채워야 된다. 하면서 날마다 이러고 하는 거야. 깝깝하지. 불상을 받았다고 이제 그 사실 죽여라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하신이 거짓말을 하지. 내가 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판천남아가 내려주면서 우리 전하에 만순부강을 빈다고 해서 내가 받아왔다. 비는 목적으로 이 불상을 주노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에 만순부강을 빈다고 내렸는데 그걸 내가 안 받아와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그래도 하신다지 않는데 그러더니 정조가 결국에는 무시해버리지. 그냥 넘어가자. 저번에 말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 불상이 묘양산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이 답답한 나라입니다. 답답한 나라. 자, 이제 끝나갑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자리고요. 여기가 또 판천남아가 기거했던 집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연합에서 또 특이한 것은 연합이 혼자 술집에 가서 술 먹었던 이야기가 더 재밌게 써졌어요. 그런 술집 이야기가 아니라 비싼 술집이 보여서 내가 찍은 거고요. 이런 노란피더라고, 그때 말하는 사람도 노란피더라고, 이제 같이 이제 술도 먹고 그랬다. 이런 분위기였겠죠? 그리고 여기 특이한 이런 것도 있어요. 경추봉이라고 사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신자들이 받아왔던 불상으로 거의 비쌀 것이다 하고 내가 사서 가져온 거예요. 네, 크기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한 장. 근데 아마 이런 불상을 받았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거 다시 이제 북경으로 넘어오면서 끝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제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길어졌죠? 혹시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만, 혹시 꼭 궁금한 이야기 있습니까? 예, 그리고 더 궁금하신 있으면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책을 한 3권 막 가는데, 예, 필요하신 분 구입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제 책은 38,000원입니다. 예, 제가 사진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글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쩌로 구입하셔도 안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하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